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비필수 지방산에 의해서 필수 지방산부터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수 지방산, 그럼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리눌산, 리눌렌산, 아라키돈산. 자, 이 세 가지라면 사지선다를 만들기가 매우 좋은, 그리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시는데, 그 상대 파트너로 나오는 그 단어가 그 올레인산입니다. 올레산, 올레인산 혹은 올레산이라고도 합니다. 올레인산 혹은 올레산,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이 올레산이 필수 지방산이 아닌 산입니다. 리놀레산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 N이 있느냐 없느냐죠, 여기서. 그죠? 리놀레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놀레익, 리놀레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리놀레산은 리놀산이라고도 합니다. 리놀산, 이게 혼동돼서 리놀레산이냐 리놀렌산이 혼동이 돼서 리놀산, 그다음에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지금부터는 리놀산 혹은 올레산 이렇게 제가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을 통일해서 리놀산, 그러면 N이 없는 것,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올레산. 시험 문제는 보통 여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중 필수 지방산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겠죠. 필수 지방산이 결핍된다면 성장 저해가 올 수 있다. 간에는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될 수 있다. 상피 조직의 각질 현상을 일으켜서 피부병을 유발한다. 여기 체크. 그 다음에 성장 저해 체크하시고, 필수 지방산이 적으면 임신과 젖 생산에 이상이 생긴다. 이게 임신이 잘 안 되고, 그죠? 산유량이 저하되고 그런 얘기죠.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출제가 된다면 산유량 저하, 그 다음에 임신, 그럼 수태율 저하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달리 나올 수 있지만 우리 가축 사양학에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단어를, 가장 일반적인 단어를 쓰면 수태율 저하나 혹은 산유량 저하, 그 다음에 피부병, 성장 저해,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지방산의 결핍증입니다. 비타민 B6, 자, 이 비타민은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비타민 B1, B2, B3, B6, 그 다음에 B5, B12, 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수용성 비타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비타민 B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티아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 같이 외워야 되는데, B6 그러면 피리독신입니다. 비타민 B6가 충분할 경우 전제 조건으로 아라키돈산은 리놀렌산으로부터 합성될 수 있다. 이거를 그냥 문장 자체를 외워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비타민 B6가 충분할 경우 아라키돈산은 누구로부터요? 리놀렌산으로부터. 그러면 시험 문제에 만약에 변형이 된다면 제일 변형이 쉬운 쪽이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리놀산으로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리놀산이냐 리놀렌산이냐, 첫 번째 포인트가 저기에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여기 누구로부터예요? 누구로부터? 여기 올레산으로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아니면 리놀산으로부터, 리놀산은 리놀렌산으로부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네 가지의 산, 올레산, 리놀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여기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비타민 B6가 충분할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를 외워야 됩니다. 여기를.
다음 중 수용성 비타민이 뭐가 충분하면 아라키돈산은 리놀 렌산으로부터 합성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대로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광물질의 분류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광물질의 분류, 필수 광물질 혹은 7대 광물질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혹은 다량 광물질, 같은 얘기입니다. 교재에 따라서 다르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같은 얘기다. 다량, 7대, 필수 광물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장 효과가 있으며 공급이 없으면 결핍증을 유발한다. 자, 이 광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핍증, 하나는 과잉증. 두 가지를 정리를 잘합니다. 결핍증, 과잉증. 주로 굳이 어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이제 결핍증이 조금 더 빈출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량 광물질,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인, 염소, 황 되어 있죠. 7가지다. 그래서 7대 광물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량 광물질로서는 필수 광물질로서 망간, 철, 구리, 그다음에 요드, 아연, 코발트, 셀레니움, 불소, 몰리브덴, 비소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이걸 하나하나 읽은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들 이 화학식, 구조식을 우리나라 말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되죠. 위에 보니까 알칼리성 플러스 이온값, 양이온값을 갖는 것 4가지, 음이온 갖는 것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준필수 광물질, 필수 광물질은 아니지만 동물이 공급을 요구하는 광물질 해가지고 바리움, 브롬, 불소, 몰리브덴, 스트론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도 한번 읽어는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다량 광물질 7가지. 그럼 중독 광물질, 여기는 또 2번째로 체크를 합니다. 극히 소량에 의해서도 중독을 일으키는 광물질이다. 그죠? 구리, 그다음에 불소, 몰리브덴, 셀레늄, 비소. 중독 광물질. 비필수 광물질, 동물 체내에 들어있기는 하나 특수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광물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물 체에는 들어있기는 하나 기능이 밝히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비필수 광물질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 모른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알루미늄, 비소, 브롬, 니켈, 그죠? 그다음에 루비디움, 그다음에 실리콘, 납. 이거 규소죠, 규소. SI 규소. 자, 그다음 이제 비타민의 분류가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용성 비타민을 보면 체내에 합성이 불가능하며 사료의 형태로 공급이 되어진다. 자, 지용성 비타민은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필수란 얘기죠. 필수. 체내에서 합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4가지가 있는데 비타민 A, D, E, K가 있다. 이거는 4가지는 외우셔야 되죠. 무조건 외웁니다. 지방 결핍증에 걸린 동물은 이 비타민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결핍증은 주로 어디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용성 비타민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합성이 날 수 있으니까
결핍증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크지 않죠. 사료를 제대로 먹는다면. 비타민에 분류해서 이제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A. 식물계에서는 프로비타민 A로서 카로틴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어느 쪽에서 바라보냐는데 카로틴이요. 흔히 우리는 이렇게 배웠을 거면 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다. 카로틴이 식물체에 있는 카로틴이 동물체 내에서 섭취돼서 비타민 A로 변환된다. 그래서 비타민 A의 전구 물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반대로 또 보니까 프로비타민 A로서 카로틴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타민 A의 프로비타민 A로서 앞에 있는 단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구 물질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요거는 그냥 전구 물질,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다. 카로틴이. 자연계에서는 비타민 A의 역할을 가진 알파, 베타, 감마 및 크립토틴 등으로 존재한다. 생리적 기능은 시력, 동물의 성장, 건강, 생명 현상을 유지한다. 자, 주로 뭘 얘기해요? 비타민 A 결핍증, 야맹증. 우리 이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결핍증, 야맹증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다음에 안과, 어차피 눈이니까 상피세포의 점막 성장 방해, 그다음에 항병력 약화, 항병력, 병에 대한 정확성 약화, 그다음에 신경 조직 이상, 번식 장애, 골격 형성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여기 표시합니다. 번식 장애 여기 표시합니다. 번식 장애. 우리가 비타민 A, D, E, K 중에서 번식과 가장 관계가 높은 것은 비타민 E입니다. 번식 장애 일으키는 것은 비타민 E예요. 토코페롤. 그런데 비타민 A도 번식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여기를 조심하십니다. 09번 간유, 유지, 버터, 치즈, 난황, 간, 어분, 녹색 식물. 여기 보면 녹색 식물 이렇게 되어 있죠. 녹색에 카로틴이 있는 거예요. 황색 옥수수. 그 다음 비타민 D.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식물성 비타민과 이제 동물성 비타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쨌든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아야만 이렇게 합성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경구 투여할 수도 있고 주사를 놓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비타민 D 합성이라는 것은 햇볕을 받으면 합성이 됩니다. 식물체는 식물체 잎에서, 그 다음에 동물은 피하 지방층에서 이제 이게, 왜냐면 이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합성이 된다. 간유에 있는 항구루성 인자를 비타민 D라 명명하였습니다. 자, 항구루성 인자 그렇죠. 구루에 저항하는 인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뭐예요? 구루라는 것은 굽는 거예요. 뼈가 굽는 거. 그러니까 뼈가 변형된 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굽는 것. 이것이 단단하게 뼈가 조밀하게 칼슘이 침착해야 되는데, 저 비타민 D는 칼슘과 관계가 있거든요. 비타민 D가 적게 있으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급여를 해도 이것이 뼈대를 이루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시멘트 가루만 가지고는 우리가 결착력을 가지고 없고 물을 섞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비타민 D가 있어야 되거든요. 항구루성 인자를 비타민 D. 자외선에 의해서 동물체는 콜레스테롤 D3를 합성한다. 그러니까 동물성 비타민 D는 D3, 식물성을 D2 이렇게 표시합니다. 식물체는 에고스테롤이 D2를 합성한다. 자, 식물성 비타민 D2, 동물성 D3. 모든 가축에 D2가 유효하나 식물성 비타민 D가 유효합니다. 급여하면. 그럼 뭐예요?
생초를 주지 않고 건초를 주면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줄 때에 생초 그냥 말리지 않고 주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타민 A 급여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말려서 급여를 하면 카로틴은 파괴되거든요. 파괴되고 대신 비타민 D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서 비타민 D의 급여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초로 줬느냐 건초로 줬느냐에 따라서 비타민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가금에는 D3가 훨씬 효과가 크다. 가금에는 D2와 D3 중 어느 게 더 효과가 커요? D3가 크다. 생리적 기능, 골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고, 결핍증, 칼슘과 인의 대사 장애를 일으킨다. 칼슘과 인. 칼슘과 인의 대사 장애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침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뼈가 조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루병을 일으킨다. 산란율, 부활율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여기는 뭐라고 썼어요? 소외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썼죠. 소외에서는 반추 미생물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다음 비타민 E, 이것은 다른 말로 토코페롤이라고도 합니다. 토코페롤. 번식장애와 가장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항산화제입니다. 천연 항산화제. 그것이 두 포인트인데, 배아유에서 분리된 항불임성 인자이고 항불임성 인자이죠. 그죠? 불임이 임신이 안 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번식장애와 관계가 있다. 생리적 기능으로서 항산화제와 특수한 비타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항산화제. 결핍증은 번식장애, 태아사망, 유사암, 정충 생산의 불능, 고환 태화, 병아리의 뇌연화증, 병아리의 근육 위축증 이런 것들, 이 비타민 E와 관계가 있습니다. 병아리의 뇌와 근육 위축증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위축되면 이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로 물어보는 것은 항산화제와 번식 장애였습니다. 그 다음 비타민 K. 자, 이거는 K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칼륨하고. 비타민 K와 K는 칼륨하고는 혼동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단순히 얘기할 때에 일반적으로 소화기관 내에 영양소의 출입을 관장하는 삼투압을 조절하는 것은 나트륨이다. 하지만 세포 내에서, 소화기관의 세포 내, 각 세포마다 세포 내에서의 영양 물질의 출입을 관장하는 것은, 조절하는 것은 칼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K는 지혈작용과 관계가 있어요. 지혈작용. 피가 멈추도록 하는 것. 지혈작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물어볼 때 그 문제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칼륨을 문제에 내놓고선 칼륨의 기능과 관계가 없는 것을 내놓고선 저 지혈작용을 딱 집어넣으면 아니죠, 여러분. 관계가 없습니다, 지혈작용하고는. 푸른잎 식물에 있는 지용성의 혈액응고 지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반추동물에서는 루멘 내 미생물의 합성, 비타민 B 부분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지혈작용이 이게 첫 번째 중요도라면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비타민 K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비타민 K는 반추 미생물에 의해서 합성이 된다. 비필수란 얘기예요. 반추동물은 비타민 K가 필수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필수가 아니다. 왜? 미생물에 의해서 합성이 되니까. B군과 같이 이렇게 써 있죠. 비타민 B군은 합성되거든요. 합성이 됩니다. 그런데 안 된다 하는 거. 즉 비타민 K도 합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타민 A, D, E, K를 넣어놓고 반추 동물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사료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성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비타민 K입니다. 일반 가축은 대장에서 합성되나 재이용되지 못한다. 자, 일반 단위 동물은 합성된다 안 된다? 대장에서 합성되나 재이용되지는 않는다. 비타민 K 두 가지를 외웁시다. 수용성 비타민 있습니다. 크게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있어요. 비타민 B군, 비타민 B1부터 비타민 B12, 그 이외에 뭐 엽산도 있고 다른 비타민 종류들이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장내 합성이 가능하다.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장내 합성이 가능하다. 이거는 그냥 뭐 사료만 정상적으로 급여가 된다면 별도로 급여할 필요가 없다. 물에 녹으면 수용성이니까요. 축적되지 않아서 과잉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지용성 비타민을 급여를 했어요. 급여를 했는데 내가 100이 필요했는데 120이 들어갔으면 20은 축적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축적된 것이 독성을 발현합니다. 비타민이니까 단백질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자연계의 모든 독은 단백질과 관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100이 필요한데 120이 들어오면 100은 쓰고 20은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잉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 그럼 지용성도 있고 수용성도 있죠. 그거는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용성 비타민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대사작용에서 조효소의 역할을 하며 B군의 결핍 등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비타민 B군은 그렇게 결핍증이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타민의 종류별로 만약에 부족하다면 결핍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각각 비타민의 이제 종류, 비타민 B1, 티아민 이렇게 됐습니다. 티아민 혹은 이게 여러분들 그 인터넷 들어가 보나 그러면 또 지아민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중요치 않다. 이걸 뭐 T를 읽을 거냐, G를 읽을 거냐인데 그냥 뭐 우리는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티아민, 쌀교에서 얻어낸 항각기성 인자. 비타민 B1은 각기병에 걸린다. 저게 부족하면 각기병. 각기병은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으로 볼 때 이렇게 꾹 누르면 피부를 누르면 원상복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각기병에 걸리면 꾹 누르면 이것이 원상복구가 안 돼요. 눌린 상태로 있지. 영양 부족입니다. 단순히 얘기를 하면 영양 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장하는 것은 비타민 B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리적 진행을 보니까 각약증, 다발성 신경염 이렇게 돼 있죠. 각기병, 그다음에 신경염 발생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로 뭐와 관계가 있어요? 신경염 발생 봅니다. 그다음에 각기병. 반추동물은 미생물이 마른 맹장에서 대장에서 합성합니다. 이걸 잠깐 볼까요? 이건 소화기관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 부분인데 반추동물은 반추 미생물이 있으니까 이거 합성해낸다. 근데 말은 반추동물이 아니죠. 아닌데 말에도 미생물이 있죠. 사람도 미생물이 있죠. 우리 대장균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 맹장에 있는 미생물이 합성을 해낸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보플라빈, 비타민 B2,
조효소로서 작용을 하고, 효소는 뭐예요? 분해자잖아요. 분해자. 그죠? 열과 산성에 강하며 알칼리 영역에서 파괴된다. 생리적 기능은 병아리의 성장 촉진 효과가 있다. 결핍증, 병아리의 다리마비, 닭의 설사, 산란율, 부화율 저하, 각약증. 자, 주로 여기까지는 뭐예요? 닭에 있어서 비타민 B2의 결핍증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돼지일 때는 다리병, 앞다리의 도장 이렇게 됐죠. 도장이 뭘까요? 넘어질 도예요. 넘어질 도. 앞다리를 자꾸 꿇고 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산유량 저하, 번식장애, 피부병, 각질화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비타민 B2가 모자라면 돼지는 피부 각질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부 각질 자체가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 이 모든 동물체가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럼 축산 입장에서 보면 손해죠. 왜냐면 어쨌든 축산의 개념은 생산량을 많이 내서, 좋은 생산물을 많이 내서 판매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려우니까 이제 각질에서 가려서 막 긁고 그러거든요. 동물은 비비겠죠, 이렇게. 그러면 생산량이 떨어지거든요. 사료를 많이 먹었는데 생산량은 떨어져.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피부병, 각질화 현상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이유입니다. 돼지에 있어서. 그 다음 니코틴산 혹은 나이아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아신. 보통 니코틴산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나이아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이게 두 개가 같은 거다. 그걸 이해하고 계세요. 보통 나이아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이아신, 사람의 홍반병, 나이아신 부족하면 이렇게 몸에 이렇게 붉은 점이 생기는 거 있죠. 근데 우리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가축 사양학이잖아요. 사람의 홍반병을 물어볼 일은 거의 없어요. 개의 블랙텅 등이 발생한다. 개의 혀가 검은색으로 나타난 거죠. 블랙텅. 개는 가축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가축 사양하고 있는데 가축입니다, 여러분. 축산법에 의하면.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반려동물로 다시 빼서 도축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도축이 금지된 거지 가축이에요. 그다음 반추동물 및 다른 동물들도 트립토판을 충분히 공급하면 비타민 B3 결핍증이 걸릴 확률이 없고, 결핍증을 보니까 대사장애 발생, 사람은 혀가 붉어지고 입이 헐고. 여러분들 왜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러면 입안이 헐고 막 그러잖아요. 뭐가 부족이다? 나이아신이 부족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나이아신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광물질과 비타민은요, 이게 어느 하나가 부족해서 반드시 그 증상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혀가 붉어지고 입이 헐고 그러면 나이아신이 부족해도 입이 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타민 B2가 부족해도 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홍반병, 돼지의 체지방 감소, 피부병, 빈혈증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판토텐산, B5입니다. 여기는 또 쓰지 않았네요. 자, 판토텐산. 동물은 합성을 할 수 있으나 결합된 상태의 판토텐산은 불가하고, 생리적 기능을 보니까 조효소 코엔자임 A의 구성 성분으로서 체내 대사의 중요한 기능과 영양소의 기본 산화작용에 필수적, 이렇게 나와 있죠. 판토텐산. 결핍 보니까 병아리의 성장 불량, 우모 착색 불량, 깃털의 색깔이 흐리다거나 피부병이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돼지의 피부 비듬병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다.
그다음에 피리독신, 비타민 B6. 여기 보니까 결핍증, 돼지의 빈혈, 경련, 성장 부진 이렇게 오죠. 비정상적인 흥분, 경련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비타민 B6, 피리독신, 경련 여기를 외웁니다. 돼지든 닭이든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공통적으로. 그럼 이거 여러분 암기하셔야죠. 지금 왜 돼지하고 닭만 나오시는지 이해하고 계시죠? 소는 관계가 없으니까, 합성을 하니까. 경련. 그 다음에 바이오틴 혹은 뭐 비오틴 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핍증, 피부병, 탈모.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비오틴이 많은 것이 뭐에 있느냐? 맥주 효모에 많더라. 그래서 탈모 있으신 분들은 뭐 맥주 효모를 많이 드시면 탈모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자, 동물도 만약에 탈모가 많이 되면 뭐 닭이든 뭐 탈모가 많이 되면 저기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역시 또 온도 발산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 하는 거죠. 부하율 감소, 닭, 돼지의 뒷다리 경련, 그다음에 발바닥에 피부병 발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근데 비오틴 여기까지는 아직은 안 물어봤어요. 아까 얘기한 비타민 B1, B2, B3, B5, B6, B12 이 6가지를 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콜린 이런 것도 있는데 병아리의 각약증을 일으킬 수 있다. 각약증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각약, 이 다리가 약한 거예요. 제대로 못 걷고, 그죠? 자꾸 쓰러지고, 돼지의 성장 부진, 뭐 사료 효율의 저하 이런 것들을 결핍증으로 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엽산, 한동안 사람들 그 등산로에 가면 엽산 많이 팔았거든요. 올라가실 때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엽산 드시고 순간적으로 힘을 좀 내시라고. 자, 이것은 항빈혈인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항빈혈인자라는 것은 뭐예요? 피의 생산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에너지는 어찌됐든 피를 통해서 공급이 각 부위에 되죠. 에너지는 모든 성분은 다 피를 통하기 때문에 피의 양이 적다는 것은 에너지 공급, 영양소 공급량이 적다는 얘기예요. 단순합니다. 그 항빈혈인자로 사료 중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장내 세균으로 합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사실 엽산은 그렇게 단식을 하지 않는 이상 결핍증이 올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핍증 올 확률이 크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료를 급여하거나 그러면 그게 크진 않다. 하지만 뭐 결핍증은 있으니까 결핍증이 걸리면 빈혈증, 여기 항빈혈인자니까요. 성장 억제, 우모 착색 불량 등이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코발아민, 여기는 딱 코발아민은 저거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 매우 주의해야 될 그러한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코발아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발아민인데 아민기에 코발트가 붙은 거예요. 아민기에 코발트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코발이죠. 코발트와 아민이 섞였다. 그럼 저 코발트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조혈작용을 합니다. 조혈작용.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자, 항악성 빈혈인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조혈, 그러니까 피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항악성 빈혈인자죠. 빈혈을 막아주는 인자죠. 조혈이니까. 그죠? 인자로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미지인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지인자.
혹은 미지성장인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미지인자는 뭐냐면, 자, 이게 분명히 어떠한 증상을 나타내요. 결핍증을 나타내거나 과잉증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학문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경우를 미지인자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직 증상은 확연히 나타나나 내가 학문적으로 이것을 해설해낼 수는 아직 없는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나중에 뒤에 이제 미지성장인자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초즙, 어분, 어즙 이런 것들이 급여하면 성장기에 있는 동물들은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잘 아직 밝혀내지 못한 거. 그래서 미지성장인자, UGF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하튼 미지인자고 결핍증을 보니까 성장지연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축중별로 이렇게 딱 구분해 놓은 거예요. 돼지, 병아리, 성게, 송아지. 주요 축종이 다 나왔죠. 다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중요하다. 가축 사양에서 중요하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많이 앞으로도 연구를 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 비타민 B12, 코발아민을 얘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어떻게 주로 나왔냐면 비타민 중에서 코발트의 인자를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코발아민 비타민 B12를 고르는 겁니다. 돼지 기립불능 번식장애입니다. 비타민 B12. 기립불능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 다음에 병아리 각약증. 자, 이것도 다리 관계 있고 이것도 다리와 관계 있죠. 하체와 관계 있죠.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성게. 다 큰 닭이요. 체중과 산란율은 유지되나 부하율 저하. 번식장애죠. 결국은. 같은 얘기잖아요. 돼지의 번식장애나 닭의 부하율 저하나 번식장애죠. 송아지 발육 중지, 식욕감체, 비틀거림. 비틀거림 다 하체와 관계 있는 거죠. 다리의 힘과. 그래서 이 결핍증 성장 지연을 비타민 B12를 눈여겨 봅니다. 기타 B고 이너시톨, 조효소, Q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그 외에도 비타민 B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스코르빅산, 비타민 C. 비타민 C, 아스코르빅산. 자, 비타민 C는 지구상에서 두 종류만 결핍증이 있어요. 인간과 영장류, 원숭이. 두 종류만 결핍증이 있고 나머지 종류는 비타민 C 결핍증 없습니다. 항교혈병 인자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기니피그, 원숭이는 합성하지 못한다. 원숭이, 기니피그, 사람. 기타 동물은 체내에서 합성하는 항산화제, 항대사 물질이다. 여기에 표시를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에서 천연 화학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은 것, 천연 항산화제가 뭐가 있었어요? 비타민 E였죠. 그러면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것은 비타민 C입니다. 여기 외우십니다. 비타민 C 항산화제. 생리적 기능, 뼈와 연조직, 세포 물질 합성, 교혈병의 예방. 이건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산화로 파괴되나 열에 약해서 건조식품에는 거의 없다. 비타민 C를 만약에 급여를 하게 되면 그 생것 그대로 급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가공 처리를 하면 일단 비타민 C가 파괴된다 하는 거죠. 비타민 C 항산화제 여기를 정리하십니다. 괴혈병, 인간의 괴혈병 아직 나온 적 없어요. 지금 가축 사용하기라. 항산화제는 사료와 관계가 있어요.